1분 남았네요. 틀게요.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리더의 공부법과 영어 공부 비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더의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들에게 리더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자,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세종대왕 이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 근데 리더는 리더십이라는 말이죠. 리더십은 한 무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리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listen, explain, assist, develop, evaluate, reward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설명하고, 잘 도와주고, 또 잘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잘 평가하고, 그다음에 잘 보상해주고 이런 의미로 이제 리더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조건은 신뢰,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에게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소통하는데 이 리더는 자기 개발 이런 것들 되게 잘해야 되는데 보통 리더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한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 너의 탓보다 내 탓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여러 가지 주도적인 태도, 예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류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2류의 리더는 남의 힘을 사용하고 1류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리더는 이제 상당히 요즘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도자 역할은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 때는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사자 때를 빈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리더는 또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라.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만큼 한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유라고 하는 방송 탈때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잡설이라는 책에서 세유, 백낙, 연우, 유천리마, 천리마, 상유, 백낙, 불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백낙이 있은 데에야 천리마가 있는 법이다.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낙은 항상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인재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백낙은 그 다음에 천리마는 인재를 잘 알아보는 사람 인재를 잘 알아보는 사람을 천리마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리더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도 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짐수레를 끌며 늙고 만다. 즉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출세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자로 해제 드립니다.
태자는 품는다는 뜻이고요. 이 재는 재주라는 뜻입니다. 재주를 품고 있다는 거죠. 재주를 품고 있지만 이 우는 만나고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이걸 회재부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주를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 뒤에는 누군가의 격려, 그다음에 위로, 용기 이런 걸 북돋아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에서도 I owe what I am to my 블라블라. 그래서 우리가 O A to B 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 O A to B는 A는 B의 덕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O A to B라는 구문이요. 그래서 I owe 나는 덕분이다. What I am. 이 영어에서 이 what I am이라는 것은 현재의나 오늘날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나 오늘날. 현재 나가 있는 것은 to my brother 이런 의미입니다. 뭐 나의 그게 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to my teacher가 될 수도 있고요, 또 to my parent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to my friend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O A to B라고 하는 것이 A는 B의 덕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제 동양의 유명한 리더가 있었죠. 이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족도 통합을 하고 몽골 제국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분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관용, 널리 베풀고 관용하는 거, 그 다음에 경청,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리더십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람들과 소통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귀를 활짝 열어놓고 남의 이야기들, 가르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리더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영화에 보면 생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생텀 우리말로 신면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생텀에도 보면 이렇게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데 이 시인의 쿠블라이 칸의 이야기가 또 시에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문학의 힘으로 결국은 위기를 극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당신은 문구로 태어납니다. 문구로 태어납니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1번 콤파스, 2번 연필, 3번 지우개, 4번 도장.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번 선택을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구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콤파스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렇게 상냥한 아버지적인 존재, 화목을 소중히 하는 배려심 많은 리더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필을 택하신 분은 웃음과 배려의 달인이고요.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 주의를 빛내는 신축성 있는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위인데 좀 못하네요. 그다음에 지우개라고 생각하신 분은 연령과 경험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주 베테랑 리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장을 선택하신 분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스스로도 리더의식은 없지만 다들 오케이 하는 그런 리더. 그래서 이게 유머가 리더의 품격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설득력의 상당히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도전자 정주영 고 현대 그룹 회장이 이제 외국에 가서 자기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조선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제 유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총재가 전공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 사업 계획서 읽어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내 전공은 현대조선사업계획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신은 유머가 전공이로군요. 유머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수출보험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유머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리더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나즈미 크메트라고 하는 터키의 시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보다 앞으로 사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해야 될 일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신의 사무실 벽에 표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어는 다음 중에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래서 A는 목표 달성, 그다음에 B는 정리, C는 불조심, 그다음에 D는 파이팅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A, B, C, D 중에서 선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의 목표 달성을 선택하신 분. 자, A번의 목표 달성을 선택하신 분은 리더십이 매우 뛰어난 실천가 타입이라고 합니다. A번의 목표 달성은. 그래서 자립심도 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몰두하는 사람. 이런 분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매우 뛰어난 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의 정리정돈을 선택하신 분은 리더를 보좌하는 역할. 그런 타입이 라고 합니다. B번 정리정돈은. 그래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매사에 철저한 약간 보좌역이 적격인 리더의 보좌역이 적격인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 C번의 불조심을 선택하신 분은 자신에게 정직한 그런 한 마리의 그런 이리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조직보다는 어떤 프리랜서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불조심을 선택하신 분은 공동생활 또는 조직이나 집단의 리더보다는 그냥 프리랜서로서 할 수 있다면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이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번에 파이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이팅은 원래는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go for it이죠. go for it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중국어는 짜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당신은 상사와 부하의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타입 이게 화이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촉매제의 역할, 촉매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이 집에 늦게 귀가했어요. 그래서 모두 잠들었는지 아무리 인터폰을 울려도 소용이 없고 휴대폰 배터리도 없고 공중전화는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 2층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A, B, C, D, E라고 써져 있죠. A는 문이나 창을 부수거나 철사 등을 찾아서 열 북미를 합니다. B는 2층 창에 뭔가를 던진다. C는 10분 동안 걸어가서 전화를 한다. D는 근처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며 방법을 강구한다. 그다음에 E는 문이나 창을 마구 두드린다. 이렇게 5가지의 예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선택해 보십시오. A, B, C, D, E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셨나요? 1번에 문이나 창을 부수거나 철사 등을 찾아서 열 북리를 한다.
이걸 선택하신 분은요, 리더십이 60%라고 합니다. 1번은 리더십 60%.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기술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많이 발전시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층 창에 뭔가를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리더십이 90%. 그래서 이런 유형은 도전형이고요. 상당히 도전을 많이 하는 도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나 직장을 정글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2번형은 일종의 창업형 경영자, 이런 형태들이 이제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이죠. 10분 동안 걸어가서 전화를 한다. 이렇게 선택하신 분은 3번은 리더십이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직적인 인간형,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상당히 팀워크를 중시하는, 협동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사에 손잡고 하나하나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근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방법을 강구한다. 이런 경우는요, 리더십 80%. 그래서 이런 형을 이제 보통 게임맨 형이라고 해요. 게임. 그래서 인생이나 기업을 갬블 또는 스포츠와 같이 생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번 문이나 창을 마구 두드린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형태는 리더십이 10%라고. 그래서 리더적 소질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 헤쳐나가려고 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집단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의 어떤 리더십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과 제언과 설득과 강요가 있습니다.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모범은 말 그대로 그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모범이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리더의 본을 받아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언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구성원을 하여금 행위에 영향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득인 경우는 이 제언보다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이 설득.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요라고 하는데, 설득은 상당히 적극적이다. 강요는 설득은 강제성이나 위협을 수반하지 않지만, 강요는 일종의 상벌에 상을 준다, 벌을 준다. 이걸 중심으로 강제로 이제 구성원들의 행위를 끌어내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3종류의 인간은 나비형 인간, 개미형 인간, 거미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 나비형 인간은요, 여러분은 어떤 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비형 인간은요, 나비형 인간.
이런 형은 성공한 사람에 의해 성공한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또 타인의 행복과 사랑과 생명을 주는 그런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계미형 인간. 계미형 인간은 아주 부지런히, 계미가 부지런하죠. 그래서 열심히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하지만 유지하기 급급한 그런 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미형 인간 있죠. 거미형 인간은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이지 못한 그런 유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학벌, 명성 이런 걸로 이제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게 상당히 리더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성공하는 리더들은 일이 잘 풀릴 때 창밖을 보면서 운이 좋았지 하며 외부에 공을 돌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을 돌려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귀인 이론. 이런 것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원인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나 실패한 리더들은 이와 반대로 일이 잘 되면 내가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 되면 운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우리가 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리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리더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예를 태양인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의 이제 그 성향을 사상의설이라고, 사상의학이라고 하죠. 사상의학. 이재마가, 태양인 이재마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태양인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빈도수가 좀 적은 형태고요. 건장한 것 같은데, 무난한 것 같은데 까다롭고, 또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또 싫은 사람은 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양의 기운이 있는 약간 고집불통이고요. 지휘하려는 성향을 가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양이는 하체가 좀 상체에 비해서 상당히 말랐고요. 또 청년 때는 말랐다가 나이 들수록 비만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이 좀 좁고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 유형으로 볼고요. 약간 욱하는 성질이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태읍인이 이제 한국 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골고루 좀 비만하고 얼굴도 좀 동글동글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약간 느긋하고 늘 그만하고 뭐 자기 싫은 말 해도 이제 그렇게 막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만 본인의 업무는 잘 수행하는 그런 근면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는 약간은 이제 날씬하고요, 아담하고, 그 다음에 꼼꼼해서 돈 계산도 치밀하고 회계 업무도 잘하고 근데 결정사항은 약간 주저하고요,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고, 이 소음이는 잘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성향을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체질에 따른 상황 대처 방식이라고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이 체질별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웃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이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빨리 달라고 소리친다고 해요. 빨리 달라. 그 다음에 태양인은 주방으로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태음이는 기다려달라고 다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런 사람이 태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그 체질별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소양인 같은 경우는 미리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어 놓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태양이는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한다고 해서 헤어지자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소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A4 3회 내외로 서로 본론 결론 조목조목 써서 이야기한다고 하고, 태음이는 다음 생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헤어짐이 아니라고 설득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니까 너무 기담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감동이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감성의 호소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흑인 아메리카와 백인 아메리카도, 라틴계 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아메리카도 없습니다. 오직 미 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이 연설로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축복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동양 고전에서 찾는 그런 그 자기 개발 이렇게 제가 이제 써봤는데요. 동양 고전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자기 개발에. 그래서 처음에 보면 손자의 그러니까 있죠. 손자 병법으로 유명한 손자가 이야기한 게 지, 신, 인, 용, 엄입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지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죠, 실력. 지는 지혜 지자니까 지는 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현장감과 위기감, 대안을 제시하고 능력 있는 장르. 그래서 이제 이 지는 우리 흔히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말도 하죠. 산전수전, 공중전 타격한다. 그런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입니다. 소신.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장군을 이야기하고요. 이 위태롭지 않게 윈윈으로 이끄는 장군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군. 능력을, 딴 사람의 능력을 알아주고 모자라는 능력을 깨우쳐주고 이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용은 용기겠죠. 용기. 그래서 병사보다 먼저 달려가는 장군.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엄은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공과 사의 어떤 구분, 공과 사의 구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오는 것은 노자의 어떤 자기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태상 하지 유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리더는 리더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알게 하는, 이게 가장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차 친리예지. 두 번째 유형은 모든 사람들이 친애하는 리더. 친리예지라는 것은 친애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차 외지하면 그 다음은 두려워한다는 거고요. 기차 모지는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소통 철학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상대방과의 차이를,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인지단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출발은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틀린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상대방의 니즈. 니즈는 이제 우리말로 필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소통하는. 이런 얘기죠. 상대방에게 적합한 소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종의 맞춤형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에 보면 호전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전몽.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나비의 꿈이라는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자가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죠. 꿈에서 깨고 보니까 내가 나비가 됐는지 나비가 내가 됐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호전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체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 또 주체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소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리더십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자는 인입니다. 공자의 리더십은 어질인자죠. 어질인자. 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리더십은 인이에요. 어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리더십은 왕도 정치다. 왕도. 그러니까 왕의 임금답게 그 상황에 맞게 덕을 가지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정치, 이런 게 이제 왕도 정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비자의 리더십. 한비자도 상당히 유명한 철학가이죠. 자, 이 한비자의 리더십도 있는데요. 이 한비자는 이제 리더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비자의 리더십. 그 한비자의 리더십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의 리더십은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부터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혁입니다. 혁. 이건 바꿀 혁자죠. 그래서 리더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해입니다. 해. 풀린 해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업을 관리하는, 과업을 잘 관리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쓸 용자죠. 쓸 용자니까 거기서 사람을 키워라, 인재를 양성하라. 자, 네 번째는 법이죠. 법이니까 비전, 이걸 제시해요. 자,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술. 이것은 리더는 소통을 해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리예요. 이치리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는 뭐냐면 세력을 나타낸 세자죠. 리더는 리더를 키운다. 리더는 자기만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 다른 리더를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의 리더십은 7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 해, 용, 법, 술, 리, 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좋은 리더의 자질이고요. 좋은 리더는 이 소통 능력과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가로를 써놨는데요. 자, 뭐일 것 같습니까? 가로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고, 가로는 업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가로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스피치입니다. 스피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가로에는 협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피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고, 협상은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경청은 두기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보통 경청의 5단계가 무시, 맞장구, 선택적 청취, 신중한 경청, 공감적 경청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공감적 경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이 리더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이 패밀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 효과적인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패밀리 법칙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패밀리라는 것은 그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이게 가족의 의미가 아니고요.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패밀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패밀리니까 F니까 프렌드리, 아주 상대방과 다정한 관계. 두 번째는 A죠, attention,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세 번째는 me too,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일종의 맞장구입니다, 맞장구. 네 번째는 I죠, interest. 그러니까 어떤 흥미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룩이죠. 룩은 응시라고 해서는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응시하는 거, 상대방을. 그 다음에 이제 Y는 뭐냐면, Y는 당신이 중심이다. You are center. You are center.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중심이라고 이제 당신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말 10가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이런 긍정의 말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그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가요. 첫 번째는 쏘아버리는 화살. 화살 한번 쏘고 나면 그 화살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뱉어버린다. 입 밖으로 뱉어버린다. 이건 다시 화면이 되지가 않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나버린 시간. 지나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놓쳐버리기. 인생에는 보통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잘 가지게 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투자해야 될 것, 그래서 사람이 가장 투자해야 될 것은 뭐냐? 뭘 같습니까? 사람이 그 가로라고 써져 있죠? 사람이 가장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회에 대한 이야기 좀 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는 바로 뭐냐?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바람이 불 때 우산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우산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세 사람만 돼도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수와 중수와 고수가 있다고. 고수가 이제 죽을 때 남깁니다. 그래서 하수는 돈을 남깁니다. 죽을 때 남깁니다. 자, 중수는 뭘 남기느냐? 바로 업적을 남깁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고수는 바로 사람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잘, 중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들이 상당히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리더의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공부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